밖에 예전에 봤던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다 연예인들 이름이 막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은 그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 쓰긴 뭐하니까 이름을 박종철로 써놓고 공법 35종을 맞는 거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거? 예. 좀 고득점을 할 때 내 이름을 써야지.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은 뭐 공시법 과락 맞는 분이 뭐 목희수 뭐 예. 그래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좀 점수 좀 나올 때 이렇게 써줘야지. 예.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2월 3일 날요. 그 세종사이버대에서 누구나 와서 다 들을 수 있는 그 강의가 있어요. 도시 재생과 관련된 건데 2월 3일 날 토요일 날 예, 3시부터 5시까지 예, 세종사이버대에서 사이버대에서 여기 도시 재생과 관련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빈집 정비, 도시 재생, 그리고 정비 사업. 제 카페에 들어오면은요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선착순 100명.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아무데나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예. 저기 앞에다가 그 보도 자료 나온 거 붙여놨으니까 일단 쉬는 시간에 보세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중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도 말이죠. 올해부터 중개업 하려고 하면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정비사업 종류가 6개였는데요. 2월 9일부터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 종류가 3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뜻은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빈집 정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달라지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합격해서 옛날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 장담에 100% 중개사고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좀 바뀐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저기 서울에 무슨 큰 강당을 빌려 살려다가 예. 좀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서는 항상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세종사이버대 강의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뭐 과거에 합격하신 분이든 아니면 투자자든 하여튼 저한테 다른 걸 배웠던 분들한테는 AS 차원에서 강의를 할 테니까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요. 일단 뭐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알고 있는 중개사들이 100명이 한 명도 되지 않아요. 시중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혼란스럽게 되면 2월 9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9일 시행이니까 그 한 주 전 2월 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예, 공지사항 전달했고요. 자, 여기 74페이지에 거기 입안권자가 이렇게 나오죠. 책하고 인조해서 하나씩 더 채워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그 입안권자 보면 6명이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되는데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박스에 1번하고 2번인 경우 자 1번 미리 인근 시장 군수와 협의했을 때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화성시를 포함해서 도로 같은 거 입안하고 싶어요. 그럼 화성시장하고 협의하면은요. 화성시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스 안에 2번은 뭐냐면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미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요. 그거보다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요. 그대로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방가로 2번은요. 자, 그러면 인근 시군이 포함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성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입안하거나 또 가위바위보해서 입안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방가로 3번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데서 협의가 안 됐을 때 만약 서울특별시장하고 하남시장이 협의가 안 됐다. 하남시는 경기도니까 2개 이상 시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하는 겁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권자 되는 경우가 오른쪽에 박스에 75페이지 위에 박스에 나오죠. 3가지 경우인데 1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자,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2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할 때. 3번은 뭐냐면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정 요구라 그래요. 조정 요구를 바꿔도 시장 군수가 바꾸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땐 국토부 장관지가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자르면 되죠. 우리나라는 골목길 하나까지도 대통령이 다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방가로 2번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2개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할 때 2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입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기준인데 요 입안 기준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입안 기준은 자주 나온다. 물론 입안 기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잘못하면은 소송 제기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야 시험에 입안 기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광역과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 적어 놓으면은 판례가 있어요. 단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부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반됐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 얘기는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입안 결정했는데 그 도로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따르면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위반했다 무효화시키면은요. 그쪽에 도로 설치를 믿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다 소송 제기하겠지. 그래가지고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판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입안권자는 입안할 때 작성해야 될 게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돼. 작성하는 방법은 기억하고 니은인데 이거는 13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셔요.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차등을 두어서 입안해야 된다. 도시나 농산어촌 등을 평등하게 입안하는 게 아니라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평등한 게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자 모임했거든요. 강동 웨딩홀에서. 맨 앞에 테이블에요. 술이 조금 더 많았어요. 술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학생들은 왜 저쪽 테이블은 더 술이 더 많은가? 안 돼. 선생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달라. 그래서 차등을 두어 세팅해야 돼. 평등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평등한 게. 그 여러분들 어차피 내년에 이제 강동 웨딩홀로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는 그래도 뭐 술이라도 한 병 들고 와. 술이라도 이렇게 양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폭탄주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그 폭탄주를 말아주던데 우리 애준의 학생들은 장학교 학생들 폭탄주를 안 주는 거야.
폭탄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제주에서 안 주더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제주에서 주고 이걸 가지고 기념 촬영을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학교학자 모임할 때요. 예.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차등을 둬서 테이블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차등. 그 시험이 계속 나왔어. 안 틀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 차등을 두냐 그러면요. 우리가 기반 시설 하나를 설치해도요. 도시에다 설치하는 거하고 농산어촌에 설치할 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자,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게 나왔다.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모든 행정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번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기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예요. 예, 기억번 하나 체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이때 수용은 부합하란 얘기예요. 개별 사업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할 것. 광역이나 기본계획보다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계획구나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가로 2번에 입안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해요. 원래는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차례대로 하면은요 각종 위원이 3번을 와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오라 그러고 봉투 3개를 줍니다. 이왕 한 번만 오신 김에 사인 3개 하고 가시라는 거지. 이게 바로 입안의 특례면 1번이고요. 예.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입안할 때 협의할 사항에 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남시에다가 도로 설치 하나를 입안한다고 해서 하남시장이 입안을 했거든요. 입안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데요. 기초조사에서 재취약성 분석까지 보통 1년 6개월 걸려요. 보통요. 환경성 검토만 1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거쳐서 입안을 딱 했는데 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잖아요. 이때 국유림 관리소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년 묵은 소나무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이때 가장 불쌍해지는 사람이 누굴까? 입안했던 사람이야. 입안권자예요. 아예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반대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입안을 안 할 걸.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입안권자는 나중에 결정권자하고 협의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미리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입안할 건데 너 나중에 결정권자하고 협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입안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안권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협의의 상대방한테 미리 물어볼 수 있어. 입안권자가. 그러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미리 입안권자하고 협의한 내용은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말을 못 바꾸게 하는 거죠. 예.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인데 시험에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요? 지문이 길어. 봐. 못내 그래서 지금. 예.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예. 3번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은 할 수 있다. 주민은.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못하죠.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주민 뒤에 가로에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주민이 도로 설치 같은 것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봤다고 우기는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 아저씨 한 분이. 자기가 도로 설치를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주민을 봤다는 거예요. 그는 입안을 제안한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거야. 예, 민원. 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이거 민원 제기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입안 제한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제기인데 굳이 입안을 제한하는 게 본 적이 있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셔요. 예. 자, 그래서 주민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가로에 이해관계자가 제한을 해요.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자는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자는 99.9% 건설회사나 시행사예요.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입안할 수 있는 자, 오른쪽에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권자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땐 그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원래 누가 작성하는 건가?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되는데 입안을 제한하는 자에게 작성해서 첨부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민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용역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1번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도로, 학교 설치해 주세요. 2번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 수립해 주세요. 3번은 공장 좀 짓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2번 마지막 줄에 밑줄 치는 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경관지구 없애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신해 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하남시에다가요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지. 하남시에다가 예를 들면은 한 3,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어. 예? 나는 박이다 아이파크. 나는 박이다는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00세대 짓고 싶은데 근처에 도로가 없는 거야. 초등학교도 없어. 그러면 도로나 초등학교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아이파크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입안할 수 없잖아요. 하남시장한테 도로, 요거 초등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대규모 건축이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 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을 제안받은 자가 이제 하남시장이 되는 거죠. 예. 이때 입안을 제안할 때 저 아이파크는요. 서류 2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요. 작성이 첨부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한 1년 걸려요. 실제로요. 보통 엔지니어링 회사에도 용역을 줘요. 예.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입안을 제한할 때는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안 봐. 언제 볼 건가? 국토계획법 공부 다 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 공부하는 거야. 동그라미 3번 역시 몸부림칠 때 보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가로 2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나오죠. 자문은 심의보다 정도가 약해. 한번 물어보는 게 자문이야. 한번 물어보는 게 자문이에요. 자문. 예. 한번 물어보는 게 자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철도공사 지금 감사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물어봐. 심의는 이메일로 못 하거든요. 자문은 이것도 가능해요. 가끔 가다가 이메일이 와요. 이렇게 우리가 철도역에 대해서 철도역에 가면 특산물 판매 코너 있죠. 배치를 이렇게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 답변해 주죠. 이게 바로 자문이에요. 참석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이메일도 가능한데 심의는 이메일로 안 돼. 이메일로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문은 정도가 약하다 이거지. 약하다. 그러면 특산물 코너 같은 거 물어보려면 특산물을 보내주고 물어보던가. 그렇잖아요? 예. 그거 자리 만들고 어디에다 위치하고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어. 뭐 보내주고 물어보던가. 지난번 술 한 병 보냈더라고, 술을. 기차 모양으로 된 술을 한 병 보냈더라고. 진짜 불편해. 기차가 KTX 기차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따르고 난 다음에 들고 있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손이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앞에 장인어른 계실 거예요. 장인도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 다 먹을 때까지. 아, 네, 진짜 웃겨서 지금 그 기억납니다. 자문의 대가.
술 한 병 줬습니다. 자문의 대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죠. 있다. 예. 동그라미 2번 보면은요. 막 열받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아까 입안을 제안하는 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출했잖아. 첨부에 제출했잖아. 이것을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거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면은요. 뭐 KBS나 MBC 같은 데에서 드라마 극본 모집을 해요. 뭐 신춘 문예처럼 드라마 극본 모집하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출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 그러면 최우수작 한 편에 뭐 얼마, 우수상 두 편에 얼마 그러죠. 이게 바로 현상 광고의 민법에. 왜냐 거기 극본을 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거든 이게. 예. 그래가지고 밑에 작은 글씨로 제출한 극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거저 써먹겠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보면은 무슨 또 이제 문예지 같은데 보면은요 새로운 이제 신인 작가를 갖다 문학자를 갖다 발굴하기 위해서 시라든가 소필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또 신춘 문예 응모하지 않습니까? 최우수상 한 편에 얼마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신춘 문예 응모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신춘 없어. 예. 신춘 문예 응모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시인이. 예? 예? 이 비난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요. 거저 써먹을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예. 가로 3번의 처리 결과 통보가 45일 내에 네가 제안한 것을 해주겠다 또는 거절하겠다. 처리 결과 통보를 해야 되는데 45일이에요. 이거 예전에 60일이었거든. 틀린 지문은 60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정이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처리 결과 통보의 최장 기간은 며칠이에요? 75일. 예, 75일. 가로 4번에 이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사업 비용이 아니라 입안하고 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억 깨집니다.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로 4번을 공부하기 전에 뭐 밖에 나가서 휴대폰 전화하고 온 사람들은 이걸 못 배우고 그냥 도로 설치 하나 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했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돼. 자기가 입안 제안한 도로 옆에 이만한 거적을 깔고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가요. 당신은 왜 거지가 됐습니까? 제가요. 가로 4번을 공부할 때 카톡 보내러 밖에 나갔다가 가로 4번을 못 배워서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는 사람은 거지 팔자야.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어. 집에 가서 봐.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으면 원래 거지 팔자라 그럽니다. 물통 거는 줄 알고 밥통 거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봐. 지금 보지 말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안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 4번의 비용 부담이 시험에 4문제나 나왔죠. 시험에 예.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2번 나온 거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X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예. 시험에 4번이나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 입안 제한을 공부를 다 했고요. 그다음 81페이지면 기초조사 나왔죠.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여기다가 뭘 추가하는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와 동그라미 3번의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 포함하고 기초조사 등등을 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가능하대요. 언제냐 그러면은 2가지 경우 이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낮자는 벗을 낮자예요.
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라 그러는데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다는 뜻이죠. 건물 지을 때 그냥 지은 거 아니야. 언젠가는 기초조사 등등을 다 거쳐서 지을 것이다. 또 할 필요가 없다.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도심지에 위치한 지역에서도 역시 생략이 가능해. 왜? 도심지가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거든. 언젠가는 이걸 거쳐서 도심지가 됐을 것이다. 생략 가능한 경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로 2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 다 설명해놨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 봤더니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14일 이상 열람 나왔죠?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의견서 제출, 처리 결과 통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견서 누가 제출했잖아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요. 60일 내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선생님 아까 45일 있었는데 그건 입안 제한이 45일 처리 결과 통보. 여기서는 60일 내 처리 결과 통보예요. 그 다음에 재공고, 재열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성부. 동그란 6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이 나오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요거 이제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면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가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시.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설치하는 저 도로가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 설치할 때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은요, 차라리 북한에다가 메일로 알려줘. 예?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경미한 사항일 때,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항일 때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알 권리 제한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법에서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이 헌법에 들어간 게 제3공화국 헌법대예요. 제3공화국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제3공화국 헌법을 갖다가 개정할 때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요. 제4공화국 헌법 때는 국민의 모든 권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집회 시위 및 결사에 관한 법률인가 그 만들었어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3공화국 헌법 때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 주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개별 법률에서는 얼마나 좋아. 헌법에 나왔던 말 다시 베꼈으면 돼. 그때부터 다 모든 법에 국가 안전 보장이나 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죠? 7, 8 다 써놨다. 오른쪽 기업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니은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디귿번은 일정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인데 중요한 의미 써봤죠 한 번씩? 자, A번에 주 관선도로, B번에 도시철도, 서브웨이, 도시철도. 그 다음에 왜 웃어? 왜 웃어? 먹는 거 파는 데 같아서 서브웨이. 예. 그 다음에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도 예외는 있어. 소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은 제외. 애들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의원들이. 대학 나왔죠?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 청사,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들.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까지가 혐오시설인 것들입니다. 예. 참 웃긴 게 여기 납골시설 돼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납골 시설이 봉안 시설로 다 개정이 됐는데 요 조문만큼은 납골 시설로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이걸 바꾸는 걸 까먹은 거예요. 예. 다른 데는 다 봉안 시설로 바꿔놨는데 이건 아직 안 바꿔놔서 저도 그렇게 써놓은 거지. 이런 거는. 예. 자,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판례가 있는데 입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요.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위법한 건 위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해요. 하자가 있을 때는.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 결정권자 나왔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근데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것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된다. 박스의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하고 2번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 이 가장 흔한 것들이죠. 이거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결정하는 거 쭉 다 써놨죠. 칠판에. 예. 단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결정 절차 가로 2번에 협의 가로 3번에 심의 다음 페이지 방가로 2번에 공동심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공동심의는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가 나와. 지구단위 계획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대규모 건축.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입안 결정한다는 것은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뜻이고요. 그럴 때는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항상 심의 거치는 게 아니라 밑에 박스에 나오는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칩니다. 이거 저는 지금 외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건 모른다고 정답 못 찾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읽어주시는 정도로 하고 가로 4번에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협의하고 심의를요. 요거 생략하는 게 가능하대요. 가능하다. 첫 번째, 저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이렇게 해서 변경. 이때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고시하고 열람이 나옵니다. 87페이지 이제 그 절차도 이렇게 나오죠. 어떤 분은 책에는 절차도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데 선생님은 왜 가로로 쓰냐 그러는데 이 세로가 짧아서 가로로 쓰는 거야.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8페이지 이제 결정의 효력이 나오죠. 자, 효력 발생 시기 아주 중요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고시하고요. 결정 고시가 있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효력 발생 시기. 발생 시기는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날부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지도라는 게 있고요. 지형도라는 게 있고 지형도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는 평면을 표시한 거고요. 지형도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되는 게 지형도예요. 그래서 몸매가 지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면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지형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높낮이는 있는데 정반대로 높낮이가 있어요. 들어갈 땐 나오고 나올 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를 보면 어디가 산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도에다가 도로 설치한 결정, 그 위치를 표시, 학교 설치한 결정, 그 위치를 표시를 한다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명칭이 바뀌어 지형도면으로.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기출문제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서 틀리게 쓴 적도 있어요. 예. 그 다음 우리 가로 2번에 경과조치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 보호 조항이에요. 기득권 보호 조항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보호 조항. 그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건물 짓겠다고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나중에 그 건물 짓는 땅 위로 도로 설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도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왜?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조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요. 조국이 국민들의 권리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보장해 주는구나. 그 감동은 다음 주면 끝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만한 경우가 있을 때는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는 조문이 있어. 저기 가면은요. 실제로 이 기득권이 보호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먼저 착수를 하고 나중에 그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래도 하던 공사 계속 할 수 있는데 단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 3개월 내에 신고해라. 이 3개월을 1개월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예. 1개월로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예. 3, 4번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는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권자예요. 원칙은 6명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자기가 직할하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6명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이 나옵니다.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거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그러면 우리 도지사 승인이요. 여기가 3번째로 나온 거예요. 3번째. 우리 도지사 승인은 우리 시험번에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6번. 혹시 횟수만 외운 거지. 그렇죠? 예. 횟수만 6번. 처음 나온 게 지난주에 2번 나왔어요.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3번째가 뭐야? 지형도면을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이에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안 받아요. 제외라 그랬으니까. 이게 3번째 나온 겁니다. 앞으로 3번 더 남았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복습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게끔 되고 시험장에 가면 2문제를 맞히게 됩니다. 6개면 2개 맞춰요. 가로 3번에 이제 고시하고 열람을 한다. 뒤로 넘겨 주시면은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가 나와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납니다.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우리 지난주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이번 주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죠. 5년마다 재검토는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5번. 앞으로 3번 더 나와. 앞으로 정비법,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요.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총 3번이 더 남아 있어요. 나올 때 다시 반복을 해서 5개 다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거기 가로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건 낼 만한 분이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장기 발전 구상 포함이 나옵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시군은 없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시군은 있을 수가 있지. 두 가지 경우 있었잖아.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었죠.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이 있어. 그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장기 발전 구상은요,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란 말 나오거든.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하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때는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까지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왔을까? 광역 도시 계획 수립 나왔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나왔죠. 여기서 장기 발전 구상에서 세 번째 나왔죠.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어. 도시개발법과 농지법에서 나와. 그래서 공청회는 총 5번이 나오는데 5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꼭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요. 노량진에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그 영어 선생님이요. 성문 종합 영어를 갖다가 강의하시다가 요 단어는 이 책에서 몇 번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기억하는가 싶었는데 페이지를 다 불러줘. 몇 페이지 펴봐. 다 불러주는 거야. 그 내가 참 대단하다 싶었거든. 근데 내가 공법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그게 별 대단한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다 나와. 예. 근데 공법은 계속 바뀌지. 영어는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번 반복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도 기본적인 점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 틀리게 되면 많이 할 데가 없어. 공법은요. 장기 발전 구상 포함. 그 다음에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 설명을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게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가요, 이제 요 땅이 이만큼이 국가 땅이야, 국유지. 그 다음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땅을 공유지라 그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유지예요. 근데 이제 국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요거 기반시설이고요. 또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가요. 이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때가 제일 편해. 국유지나 공유지일 때는요. 왜? 국가나 지자체 땅에 대해서는요. 수용보상금 달라고 해서 뭐 데모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국유지나 공유지인 상태에서 안심하고 도로 같은 거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결정했는데 국가가 그 후에 돈이 부족하다고 이 동네에서 가장 독한 아줌마가 있는데 갑이라는 아줌마 이 땅을 팔았어. 국유지를. 거기에 버금가는 을한테 이 공유지를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사하러 왔어요. 포크레인이. 이거 우리 포크레인으로 보겠습니다. 이만한 삽을 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그랬더니 저 갑이라는 분이 포크레인 위에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요. 보상금 많이 주기 전에는 절대 공사 못 한다는 거예요. 을이라는 분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들어 누웁니다. 이렇게. 나를 깔고 지나가라 이러는 것이. 공사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아요. 국유지나 공유지에 있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같은 거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한 후에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면은요 사업을 못해 이런 일 때문에요. 그래서 양도 금지야. 예, 양도 금지.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설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처분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 절대적인 무효가 돼요. 예, 무효행위 절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민법 총칙 시간에 그 무효 취소 배웠죠?
거기서 절대무효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절대무효예요. 예, 이거는요, 절대무효입니다. 예. 이런 거는 뭐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도 안 되는 절대무효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도 그래요. 예. 그 예전에 보니까요. 예전 제가 신림동에 어릴 때 살았는데 그때 강의 처음 할 때였어요. 제가 오래전에 강의 처음 할 때 신림동에 살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쭉 내려오는데요. 공사 현장이 딱 나온 거예요. 공사 현장. 포크레인으로 이걸 부셔야 돼. 땅을 팍 부셔야 되는데 진짜 그 삽 위에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줌마가 절대 공사 못 한다는 것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면 손을 잡았다면 뭐야? 성추행이야. 큰일 나 이거.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라니까요. 그때 되게 이제 좀 경력이 있는 그 현장 감독은요. 요구르트를 2개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 드리고 자기가 하나 마셔요. 이렇게 힘드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 들고 와서 자기도 하나 마시고 날 주니까 또 이렇게 의심없이 마시잖아. 근데 마시고 나서 보니까 유통기한 한 달 지난 거야. 요구르트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 이 원래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단지 배만 아플 뿐이야. 뛰어가. 그 사이에 부시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부시는 거야. 예. 그래서 되게 저기서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마실 건 하나 주는데 주고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가 마셔야 돼. 예. 근데 제일 좋은 게 요구르트가 제일 좋아요. 예. 이거는 절대 안 죽어요. 오래돼도. 단지 배만 아플 뿐이야. 예. 노련한 현장 감독들이죠. 예. 이제 처분 제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이제 절차상의 특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잠시만 쉬었다 보겠다.